나름의 스킬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딘가에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거는 살인행위지 그러면서 댐을 폭발을 하지 않고 그냥 오메가시티가 물에 잠길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 시간에 뭘 배우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정치 똑 따로 얘기하고 뭐 경제 똑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따끈따끈한 신간 소식 전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이 책 제목은 최사장의 지된 너비이고요. 8번째 책이에요. 원래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청소년도 포함이겠죠. 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이 있었어요. 이 저자가 최사장인데 이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이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있어요. 저도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의 핵심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인문교양 스토리 만화로 만들어졌어요. 어른들을 위한 책은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권, 2권, 그리고 0권. 1권이 현실편이거든요. 이 현실편을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8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는데요. 1, 2, 3권은 역사, 4, 5, 6권은 경제, 그리고 7권이 정치였고요. 이번에 8번째 책이자 현실편에서의 마지막 책인 사회윤리를 다뤄요. 저는 이 책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저희 첫째에게도 2권 다 추천을 했던 경우인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특히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아이와 나눌 대화 소재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차차 학년이 올라가서 학교에서도 분명 배울 것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그 앞전에 배경 지식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책에서 계속 질문을 던져줘요. 그래서 꼭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책의 모든 8권을 읽어본 아이들은 분명 느끼겠지만 이게 각각 역사, 경제, 정치, 사회윤리인데 다 실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될 거거든요. 정치 똑 따로 얘기하고 경제 똑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번 마지막 권에 이런 부록도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최사장의 지대 넘얏 해가지고 현실 세계 총 정리를 해놓은 포스터예요. 그래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윤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책 안에 최사장의 핵심 노트라던가 마스터의 보고서, 최종 정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정리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지식을 정리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새롭게 배운 거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노하우도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정리된 표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좀 캐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는 거예요. 요즘 엄청난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결국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생각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와 맥락을 잘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사장의 지대염야 책으로 인문학의 기반을 키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암기하고 풀 수가 있었다면 점점점 미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너의 생각은 무엇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생각을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실제 이 어른들을 위한 책을 읽을 때도 어쩌면 광범위할 수도 있는 분야이지만 정말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속 느끼면서 읽게 되고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스탠스는 무엇인가?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고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했거든요. 이 어린이들을 위한 책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은 만화와 스토리가 같이 있는데요. 막 유치하고 일부러 억지 웃음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지적 호기심을 마구마구
자극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키 핵심 워드가 던져졌을 때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궁금해지면서 상식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번 신간인 사회윤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해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프롤로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너무 잘 됐다 했던 게 뭐였냐면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회는 존재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라는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과목이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 시간에 뭘 배우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지하게 앉아서 내가 이 사회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있지? 사회는 뭐지? 사회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했다면 진짜 완전 멋진 친구인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받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오메가와 알파 그리고 게시카페의 주인인 최 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거든요. 나름 토론을. 그러면서 오메가라는 인물이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파라는 신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꾸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 진짜 사회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오메가가 나 알지. 뭐 우리 동네 우리 사회 그런 게 사회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알파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지 라는 또 심오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메가가 그럼 뭐지? 하고 있는데 지식카페 사장인 최 사장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개인의 총합이 사회와 같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회가 총합보다 크다고 생각한대요. 여기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대화를 지켜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사회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분명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 편을 드실 건가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 편을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메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집단과 개인, 어떤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5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사회와 윤리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개인과 사회, 두 번째는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세 번째는 윤리적 판단, 네 번째는 의무론과 목적론, 마지막으로 정언 명법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렇게 키워드들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너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하나하나 사례를 들여다보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에 한 번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개인과 사회인데요. 이 책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알파라는 인물은 신이고요. 최 사장은 지식카페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뭐 질문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이 오메가라는 등장인물은 전반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토론을 통해서 이런 가상 세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독자들도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경험하는 거를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거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는지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첫 번째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목은 그 댐을 폭파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메가와 알파 최 사장이 가상세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도착을 하자마자 알고 봤더니 그 가상세계에서 오메가가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메가 시티가 있는데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이래요. 수만 명의 시민이 이 폭우로 인해서 이 홍수로 인해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요 댐이 있어요. 그 댐은 어디랑 이어져 있냐면 100명도 채 안 사는 지역의 알파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댐을 폭발을 해서 1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이 알파 마을을 그냥 물에 잠기게 할 것인가, 고의적으로 이 오메가 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는 살인 행위지 그러면서 댐을 폭발을 하지 않고 그냥 오메가시티가 물에 잠길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요. 이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나의 신념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에
인 것 같아요. 여기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어려워요. 둘 다 주관적인 신념이니까요. 두 개념 모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극단적으로 변질된다면 굉장히 나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가 극대화되면 전체주의가 되지요. 이런 핵심 키워드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 옆에 마스터 보고서도 있었는데 이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제 딸이랑도 얘기했는데 이제 고작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이 책이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거는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서양과 동양의 생각은 다를까? 그림이 있어요. 닭과 소 그리고 풀.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서로 관련 있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세요 인데 저는 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른 건 닭과 소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묶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묶으신지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닭과 소라고 했는데 저희 딸은 소랑 풀이라고 진짜 하더라고요. 이 연구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유럽과 미국 등 서양의 어린이들은 닭과 소를 묶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은 대체로 소와 풀을 묶었대요. 물론 개개인 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이 마스터 보고서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동물이나 포유류처럼 규칙과 범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익숙한데 동양인은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대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또 아이랑 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 얘기 말고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면서 핵심 키워드들을 소개를 해주세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분명 사회와 윤리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나의 생각을, 나의 의견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 성장하면서 이 신념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생각해본 친구와 아이의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본 적이 없는 친구랑은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책 물론 오늘은 8권만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1권부터 8권까지 진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아이들이랑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아마 어른들이 이 어린이용 책을 읽으셔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 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또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에 집중하기, 핵심 단어와 흐름 찾기, 지적 대화 나누기, 그러면서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시거든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책만 읽고 끝이 아니라 서평을 쓴다거나 가족끼리 이제 책 수다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대화죠. 막 토론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더 수다에 가까운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생 때 문해력과 독서 관련으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독서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탑다운식이 아니라 아이랑 같이 배워나가면서 좀 토론도 하고 수다도 하고 대화하면서 관심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인문학 도서 추천드려 봅니다. 수단으로서의 독서가 아니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수다를 하냐면 이게 막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책 토론을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아이도 책 읽고 저도 당연히 책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아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 요번에 이 댐 폭발을 하느냐 마느냐 건에 대해서 봤는데 너도 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대통령이면 너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사실 이런 대화가 예전에 MBA 다닐 때 인터뷰 질문 연습하잖아요. 이제 그때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나는 무엇을 기반으로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의 주장을 하는 거, 그런 연습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제 가정에서 이런 책 보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게 또 사실 밥상머리 교육이기도 하고, 이 대화의 주제가 책을 기반으로 하면 책수다가 되는 것뿐인 거죠. 네네. 그리고 아이가 아이의 생각을 다 얘기하고 나서 제가 제 의견을 낼 때 아이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살짝의 훈련이거든요. 듣는 거. 어떤 아이들은 나만 말하고 이제 남의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들어주는 그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같이 지도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아이랑 책 수다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말이라는 것이 말을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태생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말하는 것도 나름의 스킬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딘가에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책 수다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신간 소식 안내해드리면서 간략한 줄거리와 어떤 식으로 책을 읽으면 좋은지, 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지 생각 공유해 봤어요. 지금 8번째 책은 현실편에서의 마지막 책이긴 한데 에필로그 보니까 또 다음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실 너머 편에서의 어떤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가정에서 맹목적인 공부 아니고 좀 지적인 대화 나누시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